안녕하세요. 피플레어 신혜성입니다. 또 이상한 댓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걱정해주는 그런 댓글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만든 고양이와 비밀의 숲이라는 게임이 분명히 누적 매출이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누적 매출이 100억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물론 뭐 100억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아이디어샘이라는 회사에서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 아이디어샘에 대한 과거의 이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주변의 잔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다 일면 맞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얼마나 급여를 낮게 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면 2014년도, 그러니까 제가 한 8년 반 정도를 최저급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8년 반 정도 최저급여 받았다는 게 사람들이 감이 없어서 제가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멘토링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 2014년도에 기사를 꼭 프레젠테이션에 넣거든요. 2014년도에 최저임금 100만 원 시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사진들이 같이 했던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을까요? 가족부터 해서 혜성아, 너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겠어? 취업하는 게 어때? 아니면은 너가 사업하는 거는 그래 뭐 시간 있으면 잘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너가 좀 독한 마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을 필요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잘라서 좀 더 단단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대표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 항상 결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을 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내가 내린 결단이고, 그리고 내가 외중역을 막 어떤 식으로 한다 하고 돈을 벌면 또 사람들은 뭐 잘하고 있네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콘텐츠 만들면서 돈 못 벌고 좀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걸 까먹고 좀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손도 벌리고 그럴 땐 막 또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면 외주용역을 했고, 돈이 좀 생기면 우리가 우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급격하게 가난해졌어요. 급격하다는 말보다는 그냥 한 달 한 달 돈을 쓰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쓰니까 외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건비라는 거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게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게 게임이고 콘텐츠다 보니까 이게 만들 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니까 뭐 커피 한 잔 팔면 내가 노력한 만큼 해서 돈이 나오잖아요. 100잔 팔면 100잔에 대한 돈이 나오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쏟아붓고서 나중 결과물이 나왔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업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이제 고양이와 비밀의 숲이라는 우리가 그나마 성공한 게임이 나왔을 때, 누적 매출이 이제 100억이 가까워지는데, 그 게임이 나올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떻게 보면 그 경계를 넘지 못했으면, 제가 뭐 고양이와 비밀의 숲이 2019년도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 그때 내가 포기를 했으면 지금 누적 매출이 꾸준히 10억 넘게 나와서 인건비를 유지해주고 10명 가까운 9명의 아이디어 샘의 인건비를 해결해주는 그 게임이 지금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고시공부 10년 했는데 택시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를 저한테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참 안 됐다라고 하고서, 뭐 저는 그때 회사원이었으니까 뭔가 공감대가 없었는데, 막상 내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망할 뻔한 상황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맞았었는데, 고양이와 비밀의 숲을 딱 포기했으면 아마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전환해서 경험까지 하면 10년이 훨씬 넘었던 시간인데, 그때 딱 포기했으면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나는 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제게 놓여 있는 건 빚만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막한 상황. 나이대로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 물론 저는 이제 기술 스택이란 게 쌓였죠. 택시 운전 하시던 분도 아마 이게 손가락이 왜 나지? 법적인 거에서 엄청난 지식이 막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도 지식이 쌓였을 거고 저도 지식이 쌓였을 건데, 당장은 빚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물론 아까 그 댓글을 써주신 분의 의도는 나쁜 말이 아니고, 저도 일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뭐 일단 망해도 아이디어샘은 멀쩡하게 건재하게 있는 상태라 월급 나오는 회사도 있고, 제가
뭐 똑같이 과거의 저처럼 이제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닌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이때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거지 같을 때 눈앞에 약간 성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병역 특례를 했는데 이제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3천 측정 기술을 연구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병역특례 업체로 취업을 해주는 조건이었어요. 그전에는 병역특례라는 게 좀 막막했는데 그 조건이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도 그랬고 뭐 주변의 사람들 지인들도 혜성아 너 군대 갔다 와야지 그렇게 뭐 대학원 가가지고 뭐 지방대 대학원 가가지고 뭐가 되겠어 뭐 아니면 뭐 너 진짜 그럼 인생 꼬여.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물론 약속대로 병역 등재도 됐고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잔소리랑 많은 걱정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과 본인의 신념으로 계속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죠. 또 그거는 뭐 그나마 결과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그런 무모함과 약간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뭐 병역 특례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고양이와 비밀의 숲이라는 것도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었지만 뭐 빚도 지고 다시 회복도 하면서 이렇게 이사진들이랑 고생한 시간이 엄청 길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계속 회사를 언젠간 성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거 실패하면 또 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거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크레딧으로 보상을 받은 건데 그때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장인어른은 혜성이가 사람은 참 좋은데 아니, 능력이 되면 나와서 일을 하면 연봉 많이 받는다며 왜 그렇게 돈도 못 버는데 사업을 해? 다른 사람들만 챙겨주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누굴 챙겨주겠어요? 지금 저랑 물론 우리 팀원들을 위해 같이 일하는 거지만 야심이 있고 뭔가 도전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확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역 특례를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엄청 걱정하는 소리 뭐라고 했다가 병역 특례 딱 되면 아무 얘기도 없어.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막 망할 것 같다가 결국 고양이 비밀쌤 나와서 아이디어쌤이 안정된 회사가 되고 우리 복지 엄청 좋거든요. 1년 일한 다음에 1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무급 휴가를 2주 주지만 그 전에 고양이와 비밀에서 터진 다음에 우리 1년에 한 달을 유급 휴가를 줘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1년에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일부는 또 그것도 인센티브를 주고 월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회사예요. 자율 출퇴근에. 그리고 그 회사는 저는 온전히 지금 멀쩡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잘 되기 전과 잘 된 후가 있는데 그 후의 모습에서의 사람들의 태도. 저는 멘토링이나 이런 거 저한테 아무도 요청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그 이전 몇 년과 그 이후 몇 년을 보면 제가 일하는 양이나 제가 뭐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같은 걸 한 거예요. 별게 없어요. 무식하게 그냥 계속 콘텐츠 만들고 뜰 때까지 기우제처럼 이렇게 한 거밖에 없고 그리고 뜬 것도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이게 뭔가 특별히 큰 대립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거 한 건데 운 좋게 우리 팀에서 만든 게임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갑자기 대단하게 쳐다보고 강연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도 꽤 많이 발생이 됐죠. 근데 그거는 되게 웃긴 게 어떤 경계를 넘어간 다음에 발생이 되고 그 경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심지어 저도 저 자신을 의심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엄청 괴롭히죠.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이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 좀 느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디어 마켓이라는 회사를 영상업으로 창업해서 결국에는 제가 욕심, 되게 보면 야심 때문에 제 꿈 때문에 개발팀이 돼서 개발을 또 하고 있는데 역시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 게임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돈을 아끼려고 저도 출연을 해서 막 쇼츠를 같이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과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안 되고 막 그러면 혜성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하다가 좀 잘 되면 야 너는 그래도 뭐다 잘한다 뭐 아니면 의견이 바뀌는 게 너무 그 한순간이라는 거죠. 나는 계속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많은 시도로 많이 실패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주고 주식도 저는 이제 테슬라는 주식을 제 인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맞는 투자거든요. 제 성향에도 맞는 투자라고요.
제 상황에만 있고, 그 다음에 2027년 정도 가면은 확연하게 2023년도, 2001년도 이때 그 가격과는 다른 데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잘 생각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올인인 거죠. 왜냐면 모든 주식을 팔아서 제가 가진 제 재산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 투자는 사실 테슬라 투자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우리 팀이 결국에 좋은 걸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기다림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어렵더라고요. 이 경계를 넘어가기 직전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 이제 친한 형님도 저한테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어서 긍정했죠. 근데 과거에 그 형님이 저한테 가장 그런 얘기 많이 했을 때, 그때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때가 성공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성공할 때가 가까워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콘텐츠가 나오려는 시점에 유종의 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망하던가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계라는 거가 인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거랑 넘지 않는 거는 되게 큰 결과 차이가 있었고, 항상 다행히 저는 운 좋게 여러 번 넘었지만 이번에 또 못 넘을 수도 있죠. 사람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도전을 포기해서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독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부러졌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게 부러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한 말 같지만, 경계에 다가가고 경계를 넘는 거는 그 시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포기하는 시점은 여러분이 알죠. 뭐 책이나 이런 거나 제가 좋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많이 하는데, 이건 그냥 제 인생 경험이고, 어떤 사람은 뭐 부러질 수도 있겠고, 저는 운이 좋아서 몇 번 부러지지 않았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후회하고 안 하는 거는 진짜 제가 한계까지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 후회하는 시점이 없는 포기라는 거는 진짜 한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서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뭔가 포기해야 할 것 같을 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고통을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고통을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정도의 생에서 고통을 뭔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을 때가 뭘까요?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최저임금 8년 반 받으면 사실 그게 좀 생활이 안 되거든요. 가족도 있고 그러면 진짜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때 생각하면 쉽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원래 콘텐츠는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겠는 것도 맞아서, 그래서 그 잔소리한 그 글이나 제가 친한 형님이 했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능력이랑 노력을 믿고서 하는 건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서 실패한 게 수두룩 빽빽해서, 제가 제안서를, 나라의 정부 제안서를 한 13개를 썼는데 그것들이 잘 됐냐? 전 12개 떨어지고 1개 될 때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1개 됐을 때 가장 작은 사업이었는데 됐을 때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또 휘청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 실패에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또 하긴 하는데, 그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빠지고 막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때 처음으로 와이프랑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책임져야 될 건 많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와이프가 저를 밀어주진 않았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네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끝이 이상하네. 누군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일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편집자 힘들어하겠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 이해합니다. 쉽게 말을 못해요. 하지만 경계를 넘고 안 넘고 그 전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 차이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쉽게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고통을 겪어봤던 입장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경계를 넘어보시라고. 근데 좀 현명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건 또 사실이어서 여러분을 죽이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건지 죽여버리면 끝난다는 그 코난의 농담이 있는데 Nietzsche famously said, "Whatever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What he failed to stress is that it almost kills you. 그거 되게 무서운 농담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웃기기도 했는데 맞는 말이어가지고 경계를 넘어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누구든지 그런 저와 같은 스타트업이나 게임 만드는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꿈이 있는 사람들 외주 응용만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만 추구하면 경계라는 걸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콘텐츠 분야에서 고생하고 고민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콘텐츠 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성공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계를 넘은담과 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집자가 엄청 싫어하겠네. 하여튼 여러분 뭔가 인사이트가 늘지 모르겠네요. 그냥 제 인생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피플레어 신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